야, 하루는 몇 개나? 그러니까요. 와, 오. 뭐야? 아니, 소변 브이로그잖아요, 지금. 아니, 오.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그럼 잘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 그저 있잖아요. 저 애랑 뭐가 진짜 체력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자, 싱글에서 4년 전 제주입니다. 경호학과를 나온 저는 제주도에 있는 호텔에서 경호원으로 취업해 10년 전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요? 그러다 제주에서 결혼해 아를 또 낳게 되고 저에게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나마 내가 암에 걸리길 천만 잘 됐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아, 암이시구나. 야, 근데 아까 모습 보니까 암 안 같은데. 그렇죠. 22년 3월경에 췌장암 4기를 판정받았고요. 갑자기 사기요? 췌장암 4기? 전이된 곳이 3부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방광 쪽이랑 간 쪽, 그 다음에 등 쪽. 주변으로 전이도 다 됐네요. 췌장암은 여러 암종 중에서도 생존율이 낮은 암에 속하는 암인데요. 초기에 발견을 해도 생존율이 46%밖에 안 되고요. 사기 경우에는 생존율이 고작 2.6%에 불과합니다. 와, 다른 암보다 야, 4기 생존율이 너무 낮네. 그 설사를 계속했거든요. 먹은 그 내용물이 설사를 하면 그 투명해질 때까지 있잖아요. 완전히. 의사 선생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장염 같다고 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장염약을 처방받았었는데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보고 했는데도 효과가 없었어요. 차도가 없으셨나 봐요. 복통을 앓으며 설사를 한 지가 한 2달? 그때 당시 몸무게가 급격하게 한 12에서 15kg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CT 정도 한번 찍어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찍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발견이 되어서 수술이 불가한 상태여서 이제 항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2회에서 23회차 정도 항암 치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렇게 해서 이제 뭐 피부에 이제 발진도 일어나네요. 제주에선 더 이상 치료를 이어나갈 수 없어 가족을 두고 경기도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전 생활이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저 어두운 밤에는 더. 췌장암이 등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등이. 등이 엄청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30대잖아요. 30대면 이제 체력이 좋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체력적으로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점차 이제 기력도 쇠해지고 해서 암의 크기도 더 이상 줄지 않고 이제 항암을 중단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렁크부터를 아직 가지고 있거든요. 교수님. 뺄까요? 그냥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벌써 4년째여서 빼는 게 낫겠네요. 항암을 현재 좀 중단함에 따라서 제가 먹는 약은 크게 가지수가 많지는 않고 현재는 저는 좀 마약점 진통제는 항상 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즘 진통이 좀 잘 잡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패치가 이렇게 패치?
마약성 진통제 패치 겁니다. 진통제를 이렇게 패치형으로도 있군요. 아, 얼마나 아프면. 펜타닐 패치. 저 펜타닐이 정말 사실 뭐 미국에서는 뭐 이제 잘못 쓰면 저게 이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되게 강력한 예. 여성분들은 마약성 아마 진통제인데. 출산할 때 한 번쯤 펜타닐을 경험을 그 했을 정도로 거라고. 고통스럽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더라고 지금. 하더라고요. 최저마다. 1월이고 확실히 날씨가 추워서 좀 집에만 있다가 또 이렇게 간만에 좀 운동 좀 할 겸 나와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해서 왜 이러지? 오늘 약 9시에 먹고 왔는데 오늘 좀 유난히 등 통증이 좀 있네요. 심할 때는 이렇게 좀 반응이 좀 자주 온다고 해야 되나? 좀 반응 속도도 좀 빨라지는 것 같고 통증이 갑자기 좀 증폭돼서 나타날 때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좀 그런 날인 것 같네요. 아, 또 고통이 심한 날이 있나 봐요. 오늘 제가 좀 늦어서 빨리 좀 문을 열도록 할게요. 여긴 어딜까요? 투병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종종 아버지 일도 돕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금전적인 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오늘 이렇게 저 복권방에 출근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복권 열심히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중간에도 고통이 저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아프셔서. 오늘따라 진통이 진통이 왜 이러지? 약이랑 잘 챙겨 먹었는데 진통이 이상하게 좀 유난히 더 심하네요. 근데 패치도 붙이셨는데 또 약을 진통제를 중간에 먹어야 될 정도의. 그러니까 사기니까 뭐 이거는. 이제 곧 겨울방학이어서 아들 볼 생각에 설렙니다. 야, 봐보세요. 귀엽지 않나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만나는 것 같은데 아휴,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좀 뭐 만날 때마다 부쩍 큰 것 같아서 많이 보고 싶고 하네요. 본의 아니게 이제 또 투병 때문에 생이별을 하셨네. 아빠 촬영하고 있었어. 아빠 오늘 뽀뽀 한번 해주세요. 마스크 쓰고 있었어. 이렇게 소풍 같은 시간을 갖네요. 와주세요. 제가 엄청난 전시고요. 오늘 어때요? 무서워요. 기분 좋나요? 기분 좋습니다. 어머, 너무 노래방. 오늘이 완전 최고의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라서 말 잘 들으라고 아빠가 사주는 거야. 아빠의 선물이라는 말이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질까요? 아들도 아빠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좀 아이의 유년기 시절을 같이 좀 지내면서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랑 이런 추억을 있었다, 이런 것도 해본 적 있었다, 이런 거를 회상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저는 만족해요. 만족해서 부모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역할을 좀 하고 싶다,
하는 게 저희 소망이고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췌장암 토병 브이로그의 주인공 한재성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한재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췌장암 4기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보면서 야 전혀 아픔 같지 않다. 근데 실제로 뵈니까 말씀 낯빛도 많아요. 좋으시고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근육이 장난 아니세요. 그래서 야 진짜 네, 그럼 이제 암 진단 당시 2022년으로 잠시 돌아가 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심지어 암이란 얘기 들으셨을 때 진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때 당시에 저의 전 재산이 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건강엔 정말 자신 있어서 전혀 뭐 암이 나한테 걸릴까라는 생각도 못 해봤을 뿐더러 뭐 양가 친척들 가족력 같은 거 투병력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장염이 걸린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서 설사를 계속하고 복통이 있어서 장염약을 이제 뭐 3일치 타다 먹었는데도 또 병이 안 낫고 해서 또 3일치, 5일치 그렇게 거의 한 달 정도를 먹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시경 하신 거예요? 네, 그래도 제가 좀 이상해서 제 발로 제가 대학병원을 찾아갔었는데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하신 거구나. 거기서 CT 검사를 한번 추가적으로 해보자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발견한 케이스입니다. 아이고. 교수님께서 이제 너무 좀 늦게 왔다. 혹시 알아본 병원 있으면 가도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진짜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왔다는 말이 참. 또 그러면 췌장암을 의심해볼 만한 전조 증상 혹은 초기 증상 같은 건 따로 없나요, 선생님? 췌장암 초기 증상은 소화불량이라든가 복통 또는 디스크로 좀 오인할 수 있는 등허리 통증 등이기 때문에 우리 재성 씨처럼 젊으신 분이 이런 증상을 느꼈을 때 이게 췌장암이라고 의심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한 검사를 받을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가족력도 없어. 근데 이제 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약간 내 몸이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뭐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저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 뭐 아무 모아놓은 것도 없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카지노에서 일도 했지만 부업으로 청소업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오는 뭐 체력적인 거라든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제 스스로 저를 좀 많이 책찍질하고 많이 좀 가둬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카지노라는 게 이제 이교되고 이래서 맞아요. 잠을 이게 또 제대로 못 밤낮이 자요. 바뀌죠. 근데 또 낮에 좀 쉬어야 되는데. 그게 쉽게 안 되죠. 그것도 뭐 청소업까지 뭔가 하시려고 하니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은 거지. 괜히 뭐 금전적으로에만 너무 좀 얽매이지 않았나. 아이와 어떤 추억, 가족과의 추억도 생각해서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여유롭게 먹고 했었으면은 아마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 통증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등의 한 부위를 망치로 이렇게 내리쳐서 이렇게 퍼지는 그 정도의 진통이어서 지금 현재 마약성 진통제 붙이는 거랑 먹는 걸 안 하면은 일상생활이 좀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서 있지 못하고 뭐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중간중간 주저앉으시고. 진통이 좀 많이 심하다 보니까 몸이 저절로 이렇게 좀 굽혀진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치료는 어쨌든 간에 진통제를 드시고 항암 관련 치료는 안 하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4기에 또 전이성이 있어서 그 현재 처음에 암 판정을 받을 때부터 딱히 치료에 대한 옵션이 몇 가지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수술은 할 수 없는 네,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고 이제 주요 혈관에 이제 암세포가 늘러붙어 있는 경기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항암밖에 없어서 이제 항암을 1년 반 동안 쭉 이어왔었는데 그 항암 부작용으로 밥을 너무 못 먹었어요. 거의 휴지통을 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 시간 되면 알아서 내려가서 밥이 냄새가 안 나는 곳으로 항상 가 있어요. 그 정도로? 밥 냄새만 맡아도 냄새만 맡아도. 그래서 3박 4일 항암을 하면 5kg씩 항상 빠져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췌장암이 말라 죽는 병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아까 그 아들이 보니까 뭐 사실 애들은 이제 천진난만하기도 하지만 애들이 또 속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살이면은 이게 사실은
아버지 아픈 거 알죠. 알거든요. 예. 사실은 이런 모습을 이제 아이한테 알리는 게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 네. 생각해서 최대한 저 혼자 좀 암투병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약봉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병명을 좀 본 것 같아서 아이가 이제 유튜브로 검색을 해봤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저한테 의학 채널도 오히려 또 알려주고 해서 동의보감이라든지 뭐 명의 막 아이고. 이런 거를 채널을 박아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럴 때 진짜 큰 힘이 되시겠어요. 아, 예,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애가 벌써 네. 컸구나. 그래서 진짜 아이한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또 뭐 아들의 아빠기도 하지만 부모님한테는 아들이기도 한데 그 아들이 암이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정말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사실 암 판정 받을 때 서울에서 병에서 암 판정 받을 때 거기서 아버지가 많이 되게 무너졌어요. 전 처음 봤는데 그 제가 오히려 좀 당황하고 아버지 그런 걸 처음 봐서 제가 좀 일부러 아이 뭐 젊고 한데 치료하면 되겠죠라고 일부러 제가 좀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럼 부모님이 그래도 어떻게든지 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뭐 전라도로 저 처음에 암 판정 받고 용한 데가 있다고 그다음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 당시에 좀 많이 그 고민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러한 그래서 저한테 내색 안 하셨는데 제가 한 암 투병 한 1년 반 이후에 사실 이러한 일도 내가 한번 했었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셨을까요? 대신 아프고 싶죠. 네. 저도 최대한 원래 제 아버지는 잘 표현을 못했었는데 암으로 인해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바뀌고 저도 좀 표현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 재성 씨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들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비록 뭐 암을 제가 암투병하고 있지만 아이한테 이런 포기하지 않는 모습 좀 보여줌으로써 끝까지 하면 나중에 뭐 분명한 좋은 밑바탕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날이 오니까 뭐 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습니다.